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엄주영 목사의 연설문입니다. 네, 그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죠. 맞습니다. 보성군 스마트 통합돌봄 축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. 이게 사실 농촌 지역의 현실이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인구는 줄고 또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이런 농촌에서 통합돌봄 이게 왜 필요하고 특히 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오늘 그 핵심 이유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마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지금 농촌 지역 사회가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고요. 네. 인구는 계속 줄어드니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돌봐드릴 사람은 부족한 거죠. 아,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요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통합돌봄이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 돌봐드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의료, 복지, 일상생활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개념입니다. 통합적으로요? 네, 특히 요즘은 AI나 IoT 같은 기술 있잖아요. 네네, 스마트 기술들. 그런 걸 활용해서 뭐랄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죠. 아, 그게 바로 스마트 통합돌봄이군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도록 지원하는 이 지역 중심이라는 점이에요. 지역 중심. 좋은 방향 같은데요. 근데 연설에서는 이 기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했다면서요. 안에 그 지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 참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사람 사이의 어떤 따뜻한 관계라던가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까지 다 채워주긴 어렵다는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. 네, 바로 거기서 이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종교단체 역할이 강조되는 거군요. 연설에서는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역사회와의 밀접성 그리고 신뢰관계예요. 밀접성과 신뢰관계. 네, 보통 종교시설은 주민들 가까이에 있잖아요.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랑 같이 호흡하면서 쌓아온 그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요. 이 신뢰 덕분에 공적인 시스템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네, 도움이 필요한데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. 그런 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냥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.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? 인력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두 번째는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입니다. 인적 자원. 아시다시피 이 돌봄 분야가 항상 사람이 부족하잖아요. 만성적인 인력난인데 종교단체는 그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는 거죠. 아, 자원봉사자들이요? 네, 그 조직력 같은 게 있으니까요. 이분들을 꾸준히 확보하고 또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냥 단기적인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분들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돌봄이거든요. 이게 또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. 아, 그 연설하신 엄 목사님이 하시는 실버대학도 그런 사례라고요? 네, 맞아요. 그 실버대학 통해서 어르신들 사회 참여도 돕고 또 거기서 봉사 인력도 양성하고 좋은 사례죠. 정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뭔가요?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연대 그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입니다. 공동체 연대와 사회 참여? 네. 통합 돌봄이라는 게 그냥 몸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마음 건강,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죠. 맞습니다.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,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거든요. 종교단체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들이 많잖아요. 네, 예배나 여러 가지 행사들.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나고 또 유대감을 쌓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. 삶의 활력을 되찾게요.
아, 그러니까 신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, 사회적인 연결망 구축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. 네. 보성군이 2025년까지 그 AI 기반의 스마트 통합 돌봄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. 네, 목표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이 연설은 바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첨단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지역사회 공동체, 특히 종교단체 같은 이런 풀뿌리 조직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.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기술과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. 아무리 좋은 기술, 스마트 돌봄 시스템에 도입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. 그렇죠. 부족하죠.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온 종교단체 같은 이런 공동체의 힘, 결국은 이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. 네. 기술이 놓칠 수 있는 빈틈을 메우고 또 따뜻함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셈이죠. 네, 당신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술과 사람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이런 종교단체 같은 기존의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요.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사회적 소속감, 그리고 주체적인 참여, 이런 걸 더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네,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엄주영 목사의 연설문입니다. 네, 그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죠. 맞습니다. 보성군 스마트 통합돌봄 축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. 이게 사실 농촌 지역의 현실이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인구는 줄고 또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이런 농촌에서 통합돌봄 이게 왜 필요하고 특히 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오늘 그 핵심 이유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마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지금 농촌 지역 사회가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고요. 네. 인구는 계속 줄어드니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돌봐드릴 사람은 부족한 거죠. 아,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요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통합돌봄이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 돌봐드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의료, 복지, 일상생활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개념입니다. 통합적으로요? 네, 특히 요즘은 AI나 IoT 같은 기술 있잖아요. 네네, 스마트 기술들. 그런 걸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죠. 아, 그게 바로 스마트 통합돌봄이군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도록 지원하는 이 지역 중심이라는 점이에요. 지역 중심. 좋은 방향 같은데요. 근데 연설에서는 이 기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했다면서요. 안에 그 지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 참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사람 사이의 어떤 따뜻한 관계라던가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까지 다 채워주긴 어렵다는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. 네, 바로 거기서 이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종교단체 역할이 강조되는 거군요. 연설에서는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역사회와의 밀접성 그리고 신뢰관계예요. 밀접성과 신뢰관계. 네, 보통 종교시설은 주민들 가까이에 있잖아요.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랑 같이 호흡하면서 쌓아온 그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요. 이 신뢰 덕분에 공적인 시스템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네, 도움이 필요한데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. 그런 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냥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.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?
인력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두 번째는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입니다. 인적 자원. 아시다시피 이 돌봄 분야가 항상 사람이 부족하잖아요. 만성적인 인력난인데 종교단체는 그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는 거죠. 아, 자원봉사자들이요? 네, 그 조직력 같은 게 있으니까요. 이분들을 꾸준히 확보하고 또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냥 단기적인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분들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돌봄이거든요. 이게 또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. 아, 그 연설하신 엄 목사님이 하시는 실버대학도 그런 사례라고요? 네, 맞아요. 그 실버대학 통해서 어르신들 사회 참여도 돕고 또 거기서 봉사 인력도 양성하고 좋은 사례죠. 정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뭔가요?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연대 그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입니다. 공동체 연대와 사회 참여? 네. 통합 돌봄이라는 게 그냥 몸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마음 건강,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죠. 맞습니다.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,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거든요. 종교단체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들이 많잖아요. 네, 예배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.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나고 또 유대감을 쌓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. 삶의 활력을 되찾게요. 아, 그러니까 신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, 사회적인 연결망 구축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. 네. 보성군이 2025년까지 그 AI 기반의 스마트 통합 돌봄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. 네, 목표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이 연설은 바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첨단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지역사회 공동체, 특히 종교단체 같은 이런 풀뿌리 조직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.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기술과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. 아무리 좋은 기술, 스마트 돌봄 시스템에 도입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. 그렇죠. 부족하죠.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온 종교단체 같은 이런 공동체의 힘, 결국은 이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. 네. 기술이 놓칠 수 있는 빈틈을 메우고 또 따뜻함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셈이죠. 네, 당신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술과 사람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이런 종교단체 같은 기존의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요.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사회적 소속감, 그리고 주체적인 참여, 이런 걸 더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네,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엄주영 목사의 연설문입니다. 네, 그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죠. 맞습니다. 보성군 스마트 통합돌봄 축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. 이게 사실 농촌 지역의 현실이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인구는 줄고 또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이런 농촌에서 통합돌봄, 이게 왜 필요하고 특히 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오늘 그 핵심 이유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마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지금 농촌 지역 사회가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고요. 네. 인구는 계속 줄어드니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돌봐드릴 사람은 부족한 거죠. 아,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요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통합돌봄이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 돌봐드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
의료, 복지, 일상생활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개념입니다. 통합적으로요? 네, 특히 요즘은 AI나 IoT 같은 기술 있잖아요. 네네, 스마트 기술들. 그런 걸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죠. 아, 그게 바로 스마트 통합 돌봄이군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도록 지원하는 이 지역 중심이라는 점이에요. 지역 중심. 좋은 방향 같은데요. 근데 연설에서는 이 기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했다면서요. 안에 그 지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 참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사람 사이의 어떤 따뜻한 관계라던가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까지 다 채워주긴 어렵다는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. 네, 바로 거기서 이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종교단체 역할이 강조되는 거군요. 연설에서는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역사회와의 밀접성 그리고 신뢰관계예요. 밀접성과 신뢰관계. 네, 보통 종교시설은 주민들 가까이에 있잖아요.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랑 같이 호흡하면서 쌓아온 그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요. 이 신뢰 덕분에 공적인 시스템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네, 도움이 필요한데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. 그런 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냥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.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? 인력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두 번째는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입니다. 인적 자원. 아시다시피 이 돌봄 분야가 항상 사람이 부족하잖아요. 만성적인 인력난인데 종교단체는 그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는 거죠. 아, 자원봉사자들이요? 네, 그 조직력 같은 게 있으니까요. 이분들을 꾸준히 확보하고 또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냥 단기적인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분들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돌봄이거든요. 이게 또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. 아, 그 연설하신 엄 목사님이 하시는 실버대학도 그런 사례라고요? 네, 맞아요. 그 실버대학 통해서 어르신들 사회 참여도 돕고 또 거기서 봉사 인력도 양성하고 좋은 사례죠. 정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뭔가요?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연대 그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입니다. 공동체 연대와 사회 참여? 네, 통합 돌봄이라는 게 그냥 몸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마음 건강,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죠. 맞습니다.